실제로 우리가 폐활량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걸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인터넷도 찾아보면 폐활량 늘리는 법, 폐활량 늘리는 운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폐활량은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. 폐활량은 태어날 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. 교수님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요 테스트 하나 해본 김에 다른 테스트도 좀 해볼까 하는데 방송에서도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요 공 위로 올리는 기구 이것도 그러면 폐 검사를 하는데 쓰이는 건가요? 실제로 뭐 공을 많이 올리면 이제 폐활량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.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수술하는 환자들을 연습시키기 위해 운동시키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내가 그냥 연습을 안 했을 때는 하나만 올리다가 자꾸 연습을 하면 결국은 근육도 잘 쓰고 하다 보면 2개 올라오고 3개 올라가는 게 와, 난 폐활량이 요만큼이었는데 3개로 늘어나는 애가 아니라 그만큼 폐를 운동을 시키고 근육을 훈련시켜서 들이마시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이마시는 운동이었군요. 네.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저는 들이마시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쭉 들이마시면 될까요? 네, 해보겠습니다. 완전히 내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. 쉽지 않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한테 드리고 연습을 자꾸 하라.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냥 숨쉬기라고 하면 되고,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들이마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부는 걸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. 거꾸로 불어보세요. 거꾸로 해놓고. 다시 이번엔 불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활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는 힘을 측정하는 거죠. 이 정도면 지금 선생님 들어가시는 이게 이제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훈련이 잘 되시면 3개, 3개까지 하시는 거고, 그 3개를 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 용적을 갖고 되는 거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이만한데 기관지가 좁아져갖고 들이쉬거나 내쉬는 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폐활량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.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. 오기가 생겨가지고. 이게 되죠. 이게 그래서 요 기계 이름이 인센티브 인스파이로메트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보상을 주는 거죠. 내가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눈에 보이니까 자꾸 연습이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. 실제로 뭐 내가 지금 폐활량이 얼마네? 아니면 얼마네?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. 교수님,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제 폐활량과 폐 건강은 실제로 크게 이제 연관은 없다고 하셨는데, 그러면 제 폐 건강을 좋게 하려면 과연 실생활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폐활량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수저, 수저에서 나는 조그만 크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.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20대 때 거의 피크를 이루고요. 20살부터는 점점 떨어진다고 봅니다. 노화에 따라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서서히 같은 속도로 떨어지면은 제가 천수를 누릴 때까지 숨 안 차고 잘 살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2가지 문제가 있어요. 하나는 100까지 못 올라간다거나 시작을 80에서나 60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내려오는 슬로프가 가팔러 갖고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 숨찬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2가지가 문제인데요. 그래서 첫 번째는 100에서 시작하려면 어릴 때 호흡기 질환 이런 걸 안 걸리고 폐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또 하나, 2번째, 피크에서 내려오는 슬로프를 빨리 안 알게 하려면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죠. 흡연을 하면 기관지 염증이 생길 기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슬로프가 가빨라져서 내가 한 50살만 되고 난 60살만 되고 숨찬 증상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폐활량은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뭘 해서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폐에 나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, 그 중에 첫 번째가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고요. 2번째는 호흡기 질환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거죠. 감기 같은 것도 안 생기면 좋고 폐렴도 예방해야 되고,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독감 예방주사, 폐렴 예방주사 꼭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운동도 들어갑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같은 산소통을 갖고 더 많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내 폐활량 갖고 200m를 걸어가야 숨이 찼다고 하면, 운동을 하면 몸을 많이 잘 쓰게 되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니까 같은 폐활량 갖고 300m, 400m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이제 느낌상 폐활량이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
폐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운동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앞으로도 이렇게 좋고 유익한 정보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